여러분, 해바라기 씨와 아몬드 중에 뭐가 더 위험할까요? 둘 다 견과류인데 하나는 콩팥을 망가뜨리고 하나는 콩팥을 살립니다. 같은 견과류인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국내 대학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5년간 6만 명을 추적한 결과 60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매일 먹는 견과류가 콩팥을 소리 없이 파괴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서 드시고 계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나요? 아니면 4번 이상 깨시나요? 아침에 일어나도 머리가 멍하고 개운하지 않으신가요? 다리가 자주 붓고 무거우신가요? 이런 증상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죠? 아닙니다. 우리 몸에 콩팥이 보내는 조용한 경고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60세 이후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견과류 5가지. 둘째, 오히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4가지. 그리고 보너스로 하나 더. 아무리 좋은 견과류도 이렇게 먹으면 독이 되는 잘못된 습관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그런데 왜 60세가 넘으면 같은 견과류가 갑자기 문제가 될까요? 우리 몸의 콩팥을 정수기 필터라고 생각해보세요. 젊었을 때 콩팥은 새 필터처럼 혈액을 힘차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으면 이 필터가 조금씩 막히기 시작합니다. 국내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70세가 되면 콩팥 여과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나 느려집니다. 필터는 낡았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의 양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필터가 버티지 못합니다. 특히 견과류처럼 미네랄과 지방이 많은 음식은 우리 콩팥이 훨씬 더 많은 힘을 써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혈관도 나이가 들수록 딱딱해집니다. 콩팥과 뇌는 모두 가느다란 미세 혈관에 의존하고 있어서 혈관이 약해지면 콩팥은 노폐물을 못 걸러내고 뇌는 산소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콩팥이 지치면 머리가 먼저 흐려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몸에서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콩팥은 아프지 않습니다. 간처럼 통증을 보내지도 않고 위장처럼 불편함을 느끼게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신호는 밤에 소변을 자주 보거나 다리가 쉽게 붓거나 아침에 머리가 멍한 느낌뿐입니다. 이것이 나이 탓이 아니라 우리 콩팥이 이미 과부하라는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견과류가 특히 콩팥을 힘들게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중 최소 2가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집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첫 번째, 해바라기 씨입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 집에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우리 세대가 가장 즐기는 간식 중 하나죠. 비타민도 많고 심장에도 좋다고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콩팥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해바라기 씨에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100g당 약 90mg 들어있습니다. 시금치의 약 2.7배입니다. 옥살산이 뭔지 쉽게 설명드릴게요. 수도관에 물때가 끼는 것처럼 옥살산이 우리 콩팥의 작은 관들의 결정처럼 쌓이다가 어느 순간 신장 결석이 됩니다. 국내 암 연구기관 통계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신장 결석 발생률은 30대보다 2.8배 높습니다. 그리고 결석 환자의 상당수가 견과류를 간식으로 즐기는 분들이었습니다. 신장 결석은 허리 통증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 안에서 지속적인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그 영향이 뇌까지 이어져 이유 없이 머리가 멍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이 탈수되면서 옥살산이 더 쉽게 결정화됩니다. 여러분, 해바라기 씨 하루에 얼마나 드세요? 2줌 이상이시라면 지금 당장 양을 줄이셔야 합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2번째, 호박씨입니다. 우리 어른들 사이에서 몸에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호박씨 100g에는 칼륨이 약 800mg, 인이 약 1, 200m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의 2배, 우유의 약 9.2배입니다. 잠깐 이것을 비유해 드릴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폐기물 처리 공장인데 60세 이후에는 이 공장 기계가 낡아서 처리 능력이 떨어집니다. 칼륨이 쌓이면 피로감, 다리 저림, 심한 경우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심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률은 65세 이상에서 3.4배 높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 세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인산염은 칼슘과 결합해서 혈관 벽에 달라붙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우리 뼈에서 칼슘을 빼앗아 골다공증도 빨라집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세 번째, 땅콩입니다. 우리 모두 너무나 익숙한 간식이죠? 술집에서도, 집에서도, 명절 선물 상자에서도 빠지지 않습니다. 잠깐 중요한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땅콩은 사실 견과류가 아니라 땅 속에서 자라는 콩류입니다. 그리고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에 오염되기 매우 쉽습니다.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할 정도입니다. 이 독소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이 먼저 해독을 시도하고 그 부산물을 콩팥이 다시 걸러내야 합니다. 우리 몸의 두 공장이 동시에 무리하는 셈입니다. 국내 식품안전당국조사에 따르면 시중 땅콩 제품의 약 8%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었습니다. 10개 중 1개 가까이입니다. 또한 소금에 볶은 땅콩 50g에는 나트륨이 약 200mg 들어있습니다. 무심코 한 줌 먹었을 뿐인데 하루 권장량의 10%를 채우는 셈입니다. 술과 함께 드시면 탈수까지 더해져 우리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합니다.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땅콩을 거의 매일 드셨다면 오늘부터 당장 줄이셔야 합니다. 잠깐 하나 더요. 네 번째 견과류는 맛이 부드럽고 고급스럽다는 이유로 많은 분들이 안심하고 드시지만 우리 세대의 몸에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네 번째, 캐슈넛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지만 혈당과 콩팥을 동시에 흔듭니다. 캐슈넛 100g당 탄수화물이 약 30g, 아몬드의 2배, 호두의 약 2.8배입니다. 먹자마자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예전처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자물쇠가 녹슬어서 열쇠를 꽂아도 문이 잘 안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60세 이상 우리나라 사람의 약 42%가 이미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당뇨병 학회 자료입니다. 우리 중 거의 절반이 해당됩니다. 캐슈넛을 한 줌만 드셔도 혈당이 급변하면서 콩팥의 작은 혈관들이 조용히 손상됩니다. 마치 고무줄을 계속 늘렸다 줄였다 하면 끊어지는 것처럼요.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급 간식, 건강한 삶의 상징처럼 여기는 바로 그 견과류입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견과류 다섯 번째, 마카다미아입니다. 고급스럽지만 우리 세대에는 너무 무거운 선택입니다. 100g당 지방이 무려 76g, 버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놀랐어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소화 라인이 느려집니다. 여기에 고지방 식품이 들어오면 위에서 오래 머물고 소화되지 못한 지방이 장에 남아 염증을 일으킵니다. 국내 소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 식품 섭취 후 장내 염증이 최대 2.5배까지 상승하고 가라앉는데 48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몸이 회복하는데 이틀이나 걸리는 겁니다. 우리 손주들에게 건강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이런 고급 간식은 조금 참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모든 견과류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몸에 좋다는 말보다 우리 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해바라기씨, 옥살산이 신장 결석을 만듭니다. 둘째, 호박씨, 칼륨과 인산염이 콩팥을 과부하시킵니다. 셋째, 땅콩, 아플라톡신과 나트륨이 간과 콩팥을 동시에 힘들게 합니다. 넷째, 캐슈넛, 높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흔들고 콩팥 혈관을 손상시킵니다. 다섯째, 마카다미아, 과도한 지방이 소화기관과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이 다섯 가지 기억하시죠?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모든 견과류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콩팥을 도와주는 좋은 견과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내일 아침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첫 번째, 브라질 너트입니다. 하루 딱 한 알이면 충분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셀레늄이라는 미네랄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에는 매일 녹이 슬 수 있습니다. 마치 철이 공기 중에서 녹 쓰는 것처럼요. 셀레늄은 이 녹을 막아주는 방청제입니다. 우리 콩팥과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국내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약 35%가 셀레늄 부족이고 부족한 그룹은 인지기능 저하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브라질너트 한 알이면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꼭 한 알만 드세요.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두 번째, 호두입니다. 호두가 뇌와 닮은 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 세포막을 부드럽게 유지해 신경 전달을 돕는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감싸는 기름막이 부드러워야 신호가 잘 전달되는데 호두가 이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잘 기름칠한 경첩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처럼요. 해외 유명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호두를 주 5회 이상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약 21% 낮았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우리 콩팥은 더 가볍게 일하고 뇌는 더 많은 산소를 공급받습니다. 하루 반쪽 육에서 7개면 충분하고 우리 집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세 번째, 아몬드입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용한 방패입니다. 캐슈넛과 비교하면 아몬드에는 섬유질이 12g이나 들어있어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적습니다. 이해되시죠? 국내 당뇨병 학회 연구에 따르면 아몬드 섭취 그룹은 식후 혈당 상승폭이 약 31% 낮았습니다. 하루 10에서 15알 생아몬드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좋은 견과류 네 번째, 피스타치오입니다. 깊은 잠을 여는 열쇠입니다. 피스타치오에는 자연적인 멜라토닌이 다른 견과류보다 10배 이상 풍부합니다. 우리 몸은 밤에 잠을 자면서 수리를 합니다. 멜라토닌은 이 수리 작업의 시작 신호인데 60세 이후에는 분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듭니다. 국내 수면연구기관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에서 수면 장애가 43%를 넘습니다. 우리 10명 중 4명 이상입니다. 잠자기 1시간 전 무염 피스타치오 15에서 20알이면 우리 몸이 스스로 잠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이 4가지 좋은 견과류 기억하시죠? 정리해드리면 브라질너트 하루 1알, 호두 하루 반쪽 6에서 7개, 아몬드 하루 10에서 15알, 피스타치오 잠자기 전 15에서 20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견과류라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됩니다. 이제 보너스로 반드시 피해야 할 실수와 함께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꿀팁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잘못된 습관부터 말씀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사를 견과류로 대신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세대의 많은 분들이 아침에 입맛이 없다는 이유로 견과류 한 줌과 커피로 식사를 대신하십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우리 몸은 아침에 안정적인 에너지와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견과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침에는 밥과 계란 또는 죽과 반찬을 드시고 견과류는 오전 10시쯤 간식으로 드세요. 둘째, 소금에 볶은 견과류나 설탕을 입힌 견과류입니다. 조금 짠 게 맛있긴 하지만 나트륨과 당분이 우리 콩팥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마트에서 무염이라고 표시된 제품을 찾으시면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한 작은 선택입니다. 셋째, 한 번에 많이 먹는 습관입니다. 견과류는 고소해서 먹다 보면 양 조절이 어렵습니다. 하루 권장량을 미리 덜어놓고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종이컵으로 4분의 1컵 정도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아주 중요한 정보 3가지를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견과류 불리기입니다. 이것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견과류를 먹기 전에 물에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 불려두면 우리 콩팥을 힘들게 하는 옥살산과 피틴산이 40에서 60%까지 줄어듭니다. 같은 견과류인데 불리기만 해도 콩팥 부담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물에 불린 후 드시면 소화도 훨씬 편해지고 영양소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저녁에 물에 담가 두시고 아침에 건져서 드시면 됩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두 번째 꿀팁은 견과류를 먹는 시간대입니다. 같은 견과류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전 10시경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소화 효소 분비가 활발하고 인슐린 민감도도 높아서 견과류의 영양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늦게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밤사이 콩팥이 쉬지 못해 야간요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스타치오만은 예외입니다. 멜라토닌 때문에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꿀팁은 우리 스스로 콩팥 상태를 확인하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정강이, 그러니까 종아리 앞쪽의 뼈가 만져지는 부분을 손가락으로 5초간 꾹 눌러보세요. 손을 떼었을 때 움푹 들어간 자국이 오래 남아있으면 우리 몸에 수분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콩팥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소변을 보신 후 거품이 많이 생기고 오래 남아있으면 단백질이 빠져나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가까운 병원에서 간단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1년에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비용도 크게 들지 않습니다. 우리 건강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견과류는 해바라기씨, 호박씨, 땅콩, 캐슈넛, 마카다미아 5가지. 선택해야 할 견과류는 브라질너트 1알, 호두 반쪽, 아몬드 10알, 피스타치오 20알. 그리고 물에 불려서 먹고 오전 10시에 먹고 정강이와 소변으로 콩팥을 확인하는 것까지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무겁고 더 흐릿해지는 삶이 아니라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또렷한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은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간식만 바꾸셔도 충분합니다. 해바라기씨 대신 호두 반쪽, 땅콩 대신 아몬드,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 손주들과 더 오래 뛰어놀려면 지금 이 작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사람들입니다. 건강도 우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입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우리의 건강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 친척,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 지키시고 행복하세요.